제2세대, 다들 꿈은 정말 크죠.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경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제2세대의 드높은 포부와 차가운 현실, 그 사이의 아이러니한 간극에 대해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? 자, 막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많은 Z세대가 머리를 한 대 쿵 하고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집니다. 바로 이 질문 때문이죠. 아니, 어른으로 사는 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지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얘기는 바로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가격 충격입니다. 부모님의 품을 떠나 진짜 독립을 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현실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죠. 35%.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Z세대의 3명 중 1명 이상이 독립하고 나서 보니까 월 지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답한 비율이에요. 이게 그냥 계산을 좀 잘못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. 이들이 마주한 경제 현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인 셈이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새나가는 걸까요? 범인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. 가장 뒤통수를 세게 친 건 바로 식료품비, 무려 63%나 되고요. 그 뒤를 월세랑 공과금, 그리고 소소한 행복이었던 외식비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. 무슨 명품백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큰 구멍이었던 거죠.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. Z세대 절반 이상에게는요, 이 높은 생활비가 내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벽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. 단순히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다 이걸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현실이 빡빡하면 당연히 마음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죠. 바로 재정적 스트레스라는 아주 무거운 그림자 말입니다. 과연 Z세대는 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? 무려 33%, Z세대 3명 중 1명은 돈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요.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, 내 동생, 바로 그 사람이 이 3명 중 1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 스트레스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역시나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수입이었어요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경제적 불안감,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다는 그 정체된 느낌, 이 세 가지가 Z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,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. 대부분은 어떻게든 현실을 마주하려고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고 예산을 짜면서 애를 씁니다. 하지만 동시에 3명 중 1명은 아예 외면해버려요. 너무 무서운 현실 앞에서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.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의지와 도망치고 싶은 마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. 바로 이게 Z세대의 현실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시작됩니다. 바로 G세대가 꿈꾸는 미래와 그 꿈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, 그 포부와 현실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흔히들 Z세대는 현재만 즐기는 욜로 세대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보세요. 42%나 되는 친구들이 은퇴자금 저축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적 독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대요.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또 구체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.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힘없이 부서집니다. 작년에 실제로 은퇴 계좌에 돈을 넣은 Z세대는 고작 25%에 불과했어요. 바로 윗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. 꿈은 저만치 높은데 그 꿈을 향해 뻗을 손에 힘이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은퇴는 너무 먼 얘기 같다고요? 글쎄요. 당장 다음 달도 불안한 상황입니다. Z세대 절반이 넘는 55%가 비상금이 석 달치 생활비도 채 안 된다고 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갑자기 아프거나 차가 고장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딱 한 번만 터져도 삶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이 험난한 현실 속에서 Z세대는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? 여기서 이들만의 아주 독특하고도 현명한 생존법이 등장합니다. 바로 주변의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. 45%, 거의 절반에 가까운 Z세대가 여전히 가족 같은 외부의 재정적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나 독립을 외치지만 혼자 힘으로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 숫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돈, 절대 마음 편히 쓰는 용돈이 아니에요. 이걸로 장 보고 핸드폰 요금 내고
월세를 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생존 전략은 바로 솔직함입니다. Z세대의 42%는 친구들 모임에 돈이 없으면 나 돈 없어서 못 가 라고 아주 편하게 말할 수 있대요.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나가기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해해주는 거죠. 어쩌면 이게 훨씬 더 건강한 관계 맺기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Z세대의 재정 경험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부분을 들여다볼게요. 바로 소소한 사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무려 91%, Z세대 거의 전부가 스스로에게 소소한 사치를 선물한다고 해요. 비싼 커피 한 잔,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, 힘든 하루를 버틴 나에게 이 정도 보상은 해줄 수 있잖아? 하는 마음. 다들 공감하시죠?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바로 동전의 뒷면이 나옵니다. 이렇게 소소한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 중 절반이 넘는 59%가 바로 그 작은 보상에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. 나를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결국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. 결국 모든 길은 다시 스트레스라는 키워드로 돌아오네요. Z세대에게 소소한 사치는 그냥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.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너 정말 고생했어, 잘 버텼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같은 거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이 소소한 사치는 과연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꼭 필요한 자기 보호 행위일까요? 아니면 꿈꾸는 내일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일까요? 글쎄요,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. 그저 무거운 현실의 무게와 아득한 꿈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는 한 세대의 절박한 고군분투가 있을 뿐이겠죠.